그거부터 이제 한 번씩 아, 웃겨라. 널 위해서. 미안. 뭐라 했냐? 아니야 아무 말도 아니, 나 다 들었는데? 안 미안해. 아야. 그래. 자, 우리 방금 전 시간까지 집합의 분할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집합이 무엇인지 그리고 부분집합과 공집합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 그 다음에 S의 NN, S의 N1부터 SN3까지 쭉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네, 물론 이 과정에 순탄치는 않았어요. 그리고 배워야 될 배경 지식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들 자체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흐름이 갖고 가서 이 정의에 따라 이렇게 공식이 나오는구나라는 거를 한번 잘 찬찬히 다시 한번 습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집합의 분할, 제가 원래 처음에 집합의 분할 얘기할 때 이제 S의 3, 2라고 하는 걸 간단한 수 말고 S의 뭐 7, 4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될 거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런 것들을 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S의 N1부터 S의 N3 그리고 S의 NN만 알고 있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든 이런 식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 바꾸는 도구가 바로 거기 이제 페이지로는 71페이지에 SNK라고 하는 관계식이 들어갑니다. 자, SNK라는 어떤 이제 여기서 SNK에 대한 관계식은요. 여기 안에 들어간 숫자를 계속 줄여나갈 수가 있어요. 그 관계식이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 그냥 표시만 한번 해주세요. 물론 음영으로 색칠은 되어 있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읽어봤다라는 느낌을 갖고 가게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자, 이렇게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즉 지금 보면은 얘를 값을 구하기 위해서 뒤에는 숫자가 1부터 3 혹은 앞에 있는 n, m 숫자가 완벽하게 똑같아지는 형태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보면요. 지금 S의 NK, 여기 N하고 K의 숫자가 엄청나게 큰 게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보면은 얘를 이런 식으로 만들면 앞에 있는 N은 숫자가 1씩 작아지게 되고요. 뒤에 있는 K는 처음은 1 작아지고 그 다음에 K가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여기가 숫자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점점 어느 순간 K랑 똑같아지는 그 순간이 오겠죠. 네. 그래서 요 순간이 나올 때까지 요 관계식을 이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관계식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내용부터 한번 예시를 들면서 설명을 해볼게요. 먼저 S의 NK는 결국에는 우리가 N개의 원소를 K개의 꾸러미, K개의 부분집합으로 넣기 위한 그런 경우의 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얘는 S의 n-1 그리고 k-1도 의미를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요건 옆에 아마 빈 공간이 또 있을 텐데 거기다가 그냥 그림만 살짝 그려주면 될 것 같아요. 어디다 쪽에다 그리냐면요. 거기 케이스 1, 케이스 2 거기 밑에 이제 하얀색 부분에 케이스 1, 케이스 2로 대괄호로 쓰여져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여기서는 갑자기 신인 선수 이런 말이 나오는데 지금 n개의 원소를 k개의 부분집합으로 나눈다라는 얘기는 이런 상황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n개 중에 이 n명의 사람이 있어. n명의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신입사원 혹은 신입선수인 거야. 한 명이 신입인 거야. 여러분들도 나중에 어떤 회사나 아니면 대학생이 되면 이제 신입생 혹은 신입사원이 되겠죠? 그쵸? 그러한 이제 한 명이 신입사원인 거야. 그리고 이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n-1명으로 먼저 지금 이 n-1 케이스 1은 이렇게 되겠다. 이 n-1명으로 먼저 k-1개의 팀을 꾸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1팀, 2팀, 3팀
K-1팀 이렇게 n-1명으로 K-1개의 팀을 꾸려요. 그 다음에 이 S의 n-1 K, K-1은 이 한 명이 여기 안에 각각 들어가게 되는 경우의 수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설명할 때 자꾸 딴짓하니까 이해 안 되지? 자, 한 명의 신입사원이 이미 꾸려져 있는 팀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어떤 한 명,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이 한 명이 이 K-1개에 각각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게 S의 n-1, K-1이에요. 그 케이스 그 옆에 써요? 아, 미안하다. 아씨, 내가 문장을 잘못 쓰고 잘못 해석했네. 죄송해요.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케이스 1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네. 케이스 1은요. 한 명의 신입사원이 자기 혼자서 따로 팀을 만드는 거예요. 얘 혼자 나 혼자 팀 할래? 이러고서는 팀 따로 만들었어요. 한 명. 네. 그러면 나머지 n-1명은 이제 K-1개의 팀을 만들 수밖에 없지. 네. 그치? 왜냐면은 총 K개의 팀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얘는요 한 명.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렇게 쓸게요. 거기다가 여기 아마 여기 쓰여져 있는 부분에 밑줄 긋고 이렇게 쓰세요. 원소가 한 개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S의 n-1, K-1은요 원소가 한 개인 부분집합이 존재하는 경우의 수예요. 여기다 써세요. 얘가 첫 번째.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이 n개 중에 n개의 원소 중에 어느 한 개를 그냥 부분집합 하나로 그냥 딱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든 K-3개의 팀으로 뿌려박았다. 요게 케이스 1. 그러면 두 번째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원소가 한 개인 거를 그냥 부분집합으로 바로 결정한 거지. 네. 그러면 그 외 나머지는 하나도 원소의 개수가 한 개여서는 안 되는 거지. 어떻게든 최소한 두 개 이상의 집합으로 돼야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원소 한 개의 부분집합이 존재하는 것을 다 썼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이미 n-1개로 K개의 팀을 만들어요. 여기랑 차이점은 신입사원이 나오는 팀할래가 아니라 이제 여기서는 n-1명이 이 K개의 팀을 그냥 다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그 신입사원이 만들어진 팀에 선택할 수밖에 없게 선택을 강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입사원 그 한 명이 여기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고 해가지고 여기에 다 들어가게 되죠. 즉 이거는 결국에는 거기 Sn-1, K 곱하기 K 여기에다 밑줄 긋고 그렇게 써주세요. 원소가 한 개인 부분집합이 없는 경우입니다. 쓰면서 들으십시오. 그러면은 결국에는 다시 처음으로 넘어가서 케이스 1은요 원소 한 개를 배제하고 n-1개의 원소로 k-1개의 부분집합을 먼저 그냥 만들어 버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원소가 n-1개인 거에서 k-1개의 부분집합을 만드는 거. 그래서 그냥 얘가 그대로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소가 한 개의 부분 집합이 없는 경우의 수는요. 일단 S에 n-1의 K, 즉 n-1개의 원소로 K개를 먼저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 신입사원이 꾸러미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첫 번째부터 K가까지 총 K가 존재하겠죠. 그래서 이 곱하기 K가 들어가게 됩니다. 즉 이 곱하기 K는 남은 원소 하나가 내가 들어갈 부분 집합을 결정하는 경우의 수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기는 곱하기 K가 들어가는 거예요. 얘는 그 한 명이 나 혼자 할래 라고 이미 결정을 해버렸잖아.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여기는 곱하기 1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한 상황으로서만 약간 유추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뭔가 수직적으로 이야기한다기보다는 S의 n, K라는 정의를 갖고 이제 요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요거를 뭐 대수학적으로 증명하냐 마냐 이런 것들은 지금 당장 안 하셔도 좋고요. 고등학교 때도 딱히 그거를 하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나중에 뭐 이제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이 갑자기 뭐 변동을 부리면서 하실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거는 이제 그 선생님의 아마 이제 개인적인 욕심이자 목표 지향점일 거고요. 이제 요거는 요런 흐름으로서 Sn, K 이제 뭐 스텔랑수라고 하거든요. 스텔링수라고 하는데 스텔링수의 정의를 갖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제 1번을 같이 이걸 이용해서 풀어볼게요. 이거 지울게요. 예제 1번을 보시면요. 지금 서로 다른 7명을 4개의 조로 나누는 경우 요게 이제 4개의 조로 나눈다. 그러면 이 조를 나누는 게 예를 들어서 A, B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4개의 조를 쭉 나누는데 A, B로 나누거나 B, A로 나누거나 똑같은 상황인 거죠? 그쵸? 얘네들이 똑같은 상황인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 문제에서 보면요. 조끼리는 구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B, C, D, E, F, G 이렇게 나누거나 아니면은 A, B, E, C, D, F, G 이렇게 나누거나 서로 똑같은 경우라는 거예요. 조끼리 구분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얘가 1조, 2조, 3조, 4조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든 나누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몇 개의 묶음으로? 4개의 묶음으로. 그치? 그러니까 지금 집합의 느낌이랑 똑같죠. 그리고 마지막 문제에서 공집합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조가 없는, 조원이 없는 조는 없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 말인 즉슨 결국에는 요거를 풀려면 뭘 해야 된다? S의 7, 4를 구해야 된다. 7개의 원소가 있는데 그거를 4개의 부분집합, 4개의 조로 나누는 경우, 4개의 꾸러미로 포장하는 경우 요거를 구해내면 된다.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지금은 우선 그 위에 있는 점화식을 그대로 보면서 얘기할게요. 결국에는 우리는 S의 저 n 다음에 똑같이 n이 나오거나 1부터 3까지 나오는 경우는 있어요. 얘를 바로 구해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위에 있는 관계식을 그대로 이용할 거예요. 어떻게? S의 6, 3 더하기 S의 6, 4 곱하기 6이된다. 곱하기 4. 그치? 네. 그러면은 S의 6, 3은 우리가 구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6, 4를 또 못 구하겠네? 그럼 얘를 다시 한번 또 써보는 겁니다. 6, 4. 그러면 S의 5, 3 더하기 S의 4, 4 곱하기 3 이렇게.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얘 구할 수 있어요. 얘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 값이 1이네.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다. 괜찮나요?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그 흐름이 S의 74 거기 해설도 보면은 S의 74는 요렇게 되고요. S의 64는 요렇게 된다.
그래서 S의 6, 3은 공식에다 넣으면은 3팩토리알 분의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해서 이렇게 되는 거고 S의 5, 3도 3팩토리알 분의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렇게 된다 라는 그 흐름을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나요? 네. 안 괜찮지? 네. 네. S의 5, 3. 아 미안합니다. 쏘리. 그러면은 여기서 S의 5, 4까지도 해줘야 되겠죠. 미안해요. 그러면은 4, 3 여기서 4, 4가 나오겠죠. 그쵸? 그래서 얘 구하고 얘까지. 그래서 결국엔 얘를 구한 다음에 여기다 대입해주고 얘를 구한 다음에 여기다 대입해주고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매우 안 괜찮을 거예요. 안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것부터 볼게요. 77쪽에 체크 1번부터 볼게요. 네. 77쪽에 체크 1번을 보시면요. 지금 우리가 배운 범위까지만 얘기할 거거든요. 우리가 배운 범위까지만 얘기하면 요거 못 풀어, 우리가 배운 범위까지만 풀면 요걸 중간까지만 푸는 거예요. 먼저 자 신규 직원 5명을 3개의 팀으로 나눈다까지만 우리가 풀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S에 몇 명일까? 5, 3. 끝이야.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분배를 배워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까지 생각을 해낸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문제가 되게 쉽게 풀린다는 거죠. 왜냐면요. 자, 만약에 이걸 안 배우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어떤 생각으로 내야 되냐면은 보통은 그러면은 3개의 팀이니까 X팀, Y팀, Z팀이라고 하고 얘네들을 모두 더해서 5명이 되는 X, Y, Z가 자연수인 경우를 하나하나 세봐야겠다. 그래서 1, 1, 3 1, 2, 2 이러고 있다고. 이러고 있다고. 어떻게 이렇게 하나하나 다 할래? 그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S의 5, 3으로 계산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이 계산하는 거 한번 우리 연습하는 느낌으로 한번 해볼게요. 3팩토리얼 분의 3의 5승 빼기 3 곱하기 2의 5승 더하기 3 한번 해주십시오. 계산해야 되는 거야. 25요.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 문제를 이렇게 쉽게 풀기 위해서 저거 S53이구나. 그리고 일단 5명을 3개의 팀으로 나누는 건 25가지구나. 라는 거를 쉽게 풀기 위해서 여기까지 달려온 겁니다. 즉 그 말은 이제 앞으로 10명의 팀원들을 5개의 팀으로 나눈다 할 때는 S의 15 그리고 그거를 관계식을 이용해서 샥샥샥 줄여나가야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실 수 있으면 이제 문제 푸는데 속도가 확 빨라질 거예요. 다만 이제 내가 외워야 되는 공식이라든지 아니면 유도해야 되는 공식이 조금 많아질 뿐이죠. 그런 건데 여러분들도 그냥 아시겠지만 솔직히 여러분들 고등학교 수학이나 아니면 지금까지 중학교 수학할 때 내가 모든 수학적인 지식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시험을 본다 이런 데는 않잖아요. 네. 어떻게 합니까? 수학 시험 범위를 열심히 공부해서 그때 이제 시험 공부 한 다음에 이제 보는 거잖아. 그치? 우리가 막 내가 몰고 있는 중등에 있는 모든 수학들을 다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야 이런 식으로 풀진 않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경우의 수 문제가 나올 때에는 그때서야 이제 공식을 열심히 암기하거나 아니면 열심히 유도하거나 그때 하면 된다. 지금은 그냥 미리 배우는 느낌이다. 자, 일단 분할까지는 이렇게 집합의 분할까지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가 볼게요. 그 체크 1번 문제는 분배까지 배우고 나서 이제 완벽하게 풀어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집합의 분할이라는 거 배웠고 페이지로는 그 다음에 72페이지 자연수의 분할로 한번 봐볼게요. 분할에는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집합의 분할과 자연수의 분할. 자연수는 제가 따로 얘기 안 해도 되죠? 집합이라고 하는 거는요 아까 제가 이제 조금 잘못 설명드린 게 있긴 한데 결국에 집합을 잘못 설명드린 건 아니고 문제를 풀다가 제가 잘못 약간 예시를 든 게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자연수의 분할을 제가 집합의 분할처럼 예시를 든 게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건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총정리해 설명해 드릴게요. 집합의 분할은 예를 들어서 S3이다. 어떤 A, B, C를 두 개의 꾸러미로 나눈다. 두 개의 부분 집합으로 나눈다 그러면은 A, B, C 혹은 B, A, C 이런 식으로 구성 원소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됐어요. 그쵸? 자연수의 분할은요 P, 3, 2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된다 라고 하면요 어떤 이 3이라고 만들 수 있도록 이 3을 두 개의 숫자로 쪼갠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자연수로 쪼개야 돼요. 그럼 뭐만 됩니까? 1하고 2. 그래서 얘는 한 가지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떤 x하고 y를 두 개를 더했을 때 3이 돼야 되는 경우 얘가 바로 자연수의 분할이에요. 집합의 분할은 하나, 두 개는 맞는데 원소가 하나, 두 개는 맞는데 이 한 개에 누가 들어갈지 두 개에 누가 들어갈지에 따라서 더 달랐죠? 얘는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집합의 분할과 자연수의 분할의 큰 차이점은요 73쪽의 마지막 부분에 메모를 해주시면 좋은데 일단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릴게요. 73페이지에 4번 위쪽에 아마 거기 4번은 분할과 분배일 거거든요. 거기부터 이제 제가 분배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데 그 4번 약간 위쪽에다가 집합의 분할과 자연수의 분할 차이점을 적어주세요. 뭐라고 적으시면 되냐면요. 원소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분할되는 구성 요소를 모두 고려해서 다르게 쓸 때에는요 집합의 분할로 들어가요. 그래서 아까 5명의 팀을 5명의 사람들을 3개의 팀으로 쪼갠다. 그러면 한 팀에 다른 사람이 2명씩 들어갈 수 있잖아. 그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팀은 2명인데 이 2명이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잖아. 그럴 때는 집합의 분할. 그런데 이제 분할되는 크기만 고려할 때 그냥 세 팀을 1명, 2명, 2명으로 쪼개고 해요. 그러니까 그 2명은 누가 돼도 상관없어요. 이러면은 자연수의 분할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중에 혹시나 예시도 필요할 수 있으니까 예시도 제가 적어드릴게요. 예시는 예를 들어서 5명을 세 팀으로 나눈다. 그러면 얘는 집합. 그 다음에 5를 3개의 자연수의 합으로 나눈다. 얘는 자연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눠지고 난 이후에 거기에 누가 들어갈 것인지까지 고려할 때에는 집합. 그냥 크기, 분할되는 크기만 중요할 때는 자연수. 이렇게 들어가요. 요 차이 좀 이해되십니까? 네. 만약에 이해가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계속 설명드리면서 무슨 느낌인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앞장으로 살짝 넘어가 볼게요. 70페이지. 결국엔 이 자연수의 분할도 그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는지 요거 지울게요. 어떤 식으로 계산이 돼야 되는지 한번 봐야 되는데 우선 첫 번째 자연수의 분할은 이제 P라고 쓰고요. P의 NK라고 씁니다. 먼저 정의부터 다시 한번 보면은 얘는 N을 K의 자연수의 합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P의 N. 자, 어떤 N이라는 이 숫자를요 N개의 자연수의 합으로 표현해야 돼요. 그럼 뭐밖에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3이라는 숫자를 3개의 자연수의 합으로 표현해야 돼. 한 개. 그치. 왜 한 개야? 다 몇이면 되는데? 모두 다 1이면 되니까. 그치? 그래서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해가지고 더하기 1. 이럴 때만 모두 다 자연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몇 개의 자연수? n개의 자연수. 그래서 얘 옆에다가는 필기할 때 이거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P의 n, n은 1이다. 왜? 이 경우밖에 없어요. 이거 말고 할 수가 없어. 너무 자연스러운 거지? 그치, 여기는? 무슨 생각해요? n을 자연수로 나누는 생각해요? 네. 뭘 그런 생각을 해. 그런 생각 하지 않겠지. 나도 그런 생각 안 해요. 근데 해주세요. n을 n개 자연수의 합. 그치. 위로 n이 n개. 말도 더럽게 어렵다. 그치. 그래서 요거 1을 n개로 다 쪼개면은 1 더하기 1 더하기 1 해가지고 n이 되니까 결국 n이 된다. 하나. 그 얘기입니다. 그럼 두 번째. 요것도 진짜 쉽거든? 요거는 진짜 쉬워. 요것처럼 요것도 진짜 쉬워. 자, 어떤 n이라는 수를 한 개의 자연수로만 표현하고 싶어. 뭐밖에 안 됩니까? 1. 0? n. n이라는 숫자를요, 한 개의 자연수로만 표현하고 싶어요. n이요. 그럼 몇 개? 하나. 그치? 여기까지는 괜찮을 거예요. 그 다음에 3번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3번. P의 n, 2. 요거는요, 어떤 자연수 두 개를 더해서 결국에 계속 n을 만드는 거거든요. 자, 이 요거는 만약에 여기 자연수 하나가 결정되면요, 여기 자연수 하나가 알파로 결정되면 여기는 자연수가 뭐가 돼요? 뭐가 될까요? 뭐가 돼야지만 얘가 n이 될까요? 알파를 넘겨봐요. n 마이너스 알파. 그렇지. 그러니까 얘 하나만 결정해주면 얘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거든? 그러면 생각해볼게요. 숫자를 생각해볼게요. 어떤 두 개의 자연수를 더해서 8이 돼. 그러면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숫자는 1, 2, 3, 4, 5 이런 식으로 가겠지? 네. 그치? 그래서 7까지 가겠지? 근데 1이 되면은 7이 되고, 그러면 여기 1 더하기 7은 7 더하기 1이랑 어때요? 같아요. 겹치지? 네. 그래서 그 중복되는 거를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4 더하기 4까지 되겠지. 네. 그러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얘는 중복돼요. 얘는 중복이 안 돼요. 그치?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이 절반의 개수만큼 요 값이 나올 거예요. 즉, 이 알파가 될 수 있는 개수를 생각을 해보면은 n의 절반의 개수만큼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이 나와야 돼요. 선생님, n이 홀수면요? n이 홀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서도 뭐라고 얘기하면 n이 홀수일 때는 얘를 나눈 몫이 되는 겁니다. 그게 거기 3번에 써있죠.
7로 해봐요. 1 더하기 6, 2, 3. 4가 되는 순간 3 더하기 4하고 겹쳐버리자. 그치? 그래서 2를 7로 나눈 그 목. 3. 그 세 가지가 이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필기하실 때에는 요거를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는 거고, 이런 느낌입니다. 자, 4번은 제가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거기 이제 4번은 어디다 필기해 주시면 좋냐면요. 거기 4의 경우는 이라고 해서 72페이지 중간부터 4의 경우는 이라는 말이 있어요. 요 말 뜻을 그대로 제가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해드릴 거예요. 자, P의 n, K는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면 좋냐면요. K개의 바구니에 N개의 공을 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이렇게 해서 바구니에 K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바구니에 K개의 N개의 공을 넣는데 이 바구니는 숫자가 0이 되면 안 돼요. 왜? 자연수의 분할이니까. 즉 어떤 바구니도 최소한 한 개씩은 들어가야 돼요. 그치? 그래서 먼저 공을 한 개씩 넣는 거예요. 그러면 공을 한 개씩을 넣으면 여기에 이미 들어가는 공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바구니가 K개니까 공도 K개가 들어가겠지. 그치? 그러면 남은 공은 n-K개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케이. 여기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여기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이 n-K개를 이제 내가 자유롭게 분배도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왜 저렇게 분배도 돼? 내가 얘를 한 군데에 몰아넣든 두 군데에 몰아넣든 안 넣은 데는 숫자가 1로 결정이 돼버리는 거잖아. 네. 그치? 숫자가 1이 돼도 상관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 n-K를 한 군데에 몰아넣는 경우 이렇게, 그리고 n-K를 두 군데에 몰아넣는 경우는 이렇게 되겠죠. n-K를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t 군데에 몰아넣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되겠죠. 즉 이 t가 어디까지 가면 되는 거야? 최대 k까지. 그치? 그래서 요거는 한 군데, 두 군데, K. 요거를 다 더한 거랑 똑같아. 그게 4번에 대한 내용이다. 그래서 4번은 뭔가 공식을 유도하는 느낌은 전혀 아니고요. 아까 집합의 분할처럼 뭔가 그게 공식처럼 나온다는 걸 유도하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이 K개로 나누었을 때 최소한 아무리 작은 수는 1이 돼야 된다라는 그 말 때문에 나오는 그 규칙이에요. 그리고 그 규칙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우려면은 얘가 얘이다 라는 게 아니라 바구니로 생각을 한다 라는 게 되게 쉽고요. 그래서 요거의 핵심은 뭐다? 최소한 한 개, 최소한 1로 표현. 얘가 핵심이에요.
여기까지 아마 보셨으면은 이제 이 내용만 하고 잠깐만은 이제 마지막 쉬는 시간 갖고 이제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지금 이제 이 집합의 분할에도 결국에는 또 그 자연수의 분할에도 집합의 분할처럼 관계식이 존재하는데요. 여기 오타가 났네. 또한 집합의 분할에는 다음의 관계식이 존재하는데 이게 집합의 분할 아닙니다. 또한 자연수의 분할에는 다음의 관계식이 존재한다 라고 하는데 먼저 메모하는 것부터 한번 말씀드릴게요. 얘는 뭘 뜻하냐면 나눌 때라고 표현하니까 좀 그렇다. 자연수를 분할할 때. 요거 한번 볼게요. 이 P의 NK는요 두 개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까 집합도 관계식을 할 때 신입사원 혼자서 팀 만들고 나머지 N-1명이 K-1개의 팀을 꾸리는 경우, 그리고 신입사원 1명이 이미 만들어진 팀에 속해서 들어가는 경우, 요거를 두 개를 더했죠. 자연수의 분할도 똑같습니다. 자연수를 더하려고 할 때요 1이 무조건 하나 있는 경우, 그리고 1이 하나도 없는 경우, 요 두 개를 더해주면은 전체 경우가 나온다.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괜찮나요? 네. 그래서 지금 요것도 어떤 상황이냐면은 P의 n-1, K-1은요 이미 1이 하나가 고정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모 더하기 모 더하기 모 더하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K-1개의 자연수가 들어가요. 선생님 그러면은 1이 여기서는 무조건 여기가 하나라고 하는데 1이 두 개일 수도 있잖아요. 여기 이 K-1에서 1이 자유롭게 생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가 1이 두 개가 될 건지 세 개가 될 건지 얘가 결정을 해주겠죠. 그런데 확실히 얘가 얘기하는 거는 1은 무조건 하나는 만들어 놓겠다. 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들. 네. 네. 괜찮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얘는 내가 1을 이미 무조건 하나로 고정시켜버렸지. 네. 그러면은 1이 아예 없는 경우도 생각을 해줘야 되겠지. 네. 1이 아예 없는 경우는 나머지 자연수들이 모두 몇 개여야 됩니까? 총 몇 개여야 돼? K. K. 그리고 그 K개 안에 여기서 1이 하나도 들어가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나온 게 P의 n-k. n-k가 왜 나왔어요? 여기. n-k. 이미 1을 다 그냥 채워놓은 거야. 그리고 나머지 n-k개를 여기다가 어떻게든 그냥 자유롭게 분배하는 거야. 그래서 n-k가 갑자기 나온 거예요. 즉 n-k는 이미 k개의 1을 다 넣은 상태인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즉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가져가야 될 거는 뭐냐면요, 요런 흐름으로 이 식이 나왔구나 라는 정도까지 이해하면 오케이인 거고, 그 다음에는 지금은 일단 요 관계식을 이용해서 문제에서 나온 거를 한번 풀어보면 되겠다. 그래서 관계식을 약간 적용하는 거. 여러분들 인수분해 공식도 처음 배울 때 그 인수분해 공식이 갖고 있는 의미를 다 이해하셨나요? 아닐걸? 아직도 인수분해 공식 그냥 공식처럼 느껴지는 분도 많을걸?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피타고라스의 공식 이거 어떤 배경으로서 어떻게 다 유도되는지 그 유도하는 방법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유클리드 기하학이나 이런 거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 물론 기억하면 좋아요. 기억하면 좋은데 지금 우리의 머릿속에 남는 거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z제곱이다. 이건 기억나잖아요. 지금 일단 그것부터 해보자는 거야. 그것부터 해보고 나서 나중에 원리를 차근차근 깨닫자. 요 얘기하는 거예요. 네.
한번 쉬었다가 우리 분배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 평소랑은 다르게 약간 설명이 엄청 많죠? 네. 참고차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의 단어는 여러분들이 지금 집합의 분할이나 자연수의 분할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지 않아도 제가 크게